안녕하세요. 오늘 제 취업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새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구직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정현이는 그러니까 재구직을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갔는데, 지금, 계약서 언제 써요? 물어봤다가 잘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꼰대들이 진짜, 근데 꼰대들이 진짜 싫은 게, 저는 꼰대 회사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가 꼰대인지 모르는 꼰대와, 그니까 대놓고 꼰대인 애들. 지가 꼰대인지 모르는 애들은 면접 때는 되게 수평적인 척을 해요. 그러고서 정작 나중에 막상 출근하면 그 실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출근했는데, 아무튼 뭐, 이 친구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죠. 어이없어, 지금 생각해도. 아니, 언제 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무튼 이상한 사람 많아요, 세상은. 저 살아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해고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정현이가 해고돼서 바로 들어갔는데 되게 괜찮은데 들어갔어요. 일단 정현이 얘기부터 할게요. 어디 들어갔냐면, 블록체인 기반인데 진짜 자본금이 300억 이상, 그 투자를 그렇게 받았어요. 대박이야 진짜. 그리고 직원들한테 3천만원 가까이가 되는 코인을 준대요. 일단은 일정 수준의 락을 걸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 되나봐요. 1, 2년? 2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어쨌든 1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3천만원 꽁으로 주는 거니까, 뭐 어때. 연봉은 정현이가 부른 거에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이제 내려서 대신에.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정현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도 되게 수평적이고 일단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정현이가 그 전에도 되게 많은 회사 다녔잖아요. 많은 회사 다닌 게 아니라 많은 회사 이렇게 보고, 정현이가 원래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예요. 전문대 출신이고. 그래서 그 문화와는 정말 다르고, 세련미도 있고 투자금도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존중도 있고, 그리고 정현이가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자체도 수준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정현이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코멘트 줄 게 많진 않은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더 코멘트를 좀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직접 들어가 봐서 괜찮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봤다가 잘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출근할 수 있는 회사를 원한다. 그래서 아니면 빨리 나오고 빨리 그냥 가게. 안 그래도 나 좋다는 기업 많은데, 정현 입장에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선호하고, 야 일단 하면 빨리 들어가 이랬더니, 이제 정현이가 그 회사에서 이제 연말에 뭐 행사가 좀 많아서 아마 어수선해서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내년 1월, 내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한 10일인가 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1일부터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걱정 마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현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정현이가 구직에 성공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네. 제가 듣지는 못하겠지만 같이 박수 칩시다. 저희만의 이제 문화가 뭐냐면, 이제 취업한 친구들 같이 와서 질문 답변도 하고, 막 그런 수업 시간에 다시 이제 박수 많이 받고 축복받으면서 이제 갈 거예요. 아무튼 정현이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부터 얘기할까, 싫은 거부터,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할까?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합시다. 일단은 이제 이 두 친구가 진짜 웃긴 게, 이번 주부터 이제 구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쉥이라는 이분은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 어떻게 이름이 기억이 왜 안 나지? 세원인데, 세원이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공부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세원이가 지금 명문대, 그 서영고까지는 아니지만 명문대, 뭐 소위 이제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얘가 어디더라? 성균관대 비전공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예전부터 문제가 막 있다고 얘기를 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명문대래도 그 구직시장은 단순히 그 학력적인 가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공자나 비전공자, 이게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지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난히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구직을 해봤는데,
유난히 이렇게 꼰대 회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더래요. 근데 이제 앞에 은채나 은채도 아까 문자 왔구나.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은채 얘기도 해드릴게요. 은채도 얘기하고 되게 많이 와요. 이번 주에 진짜 별게 다 나. 세영이 얘기도 해야 되네. 진짜 세영이는 이제 어제 얘기했죠. 세영이도 있고 많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너무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메일도 오고 뭐 많이 옵니다. 형진이도 왔었어요. 형진이도 2기면은 까마득하죠. 이제 지금 3-4기밖에 없는데 수업할 때도 얘네 얘기도 다 해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은채나 민수는 바로 1주 만에 갔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돼서 좀 힘든가 봐요. 왜냐면은 은채는 그냥 지방대 비전공자고 따지고 보면 스펙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오히려 최고 스펙이죠. 성균관대고 태진 파트장도 성균관대인데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학력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학생인 경우가 많아서 내가 안 되면 내가 학력이 안 좋아서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니까요. 서울대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인생이 쉽지 않아요. 저는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많이 보고 인생은 실전이에요 정말. 그래서 필드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국수를 만들었는데 이 아줌마가 중졸인데 너무 맛있어 국수가. 그러면 건물 세우는 거야. 그런 게 짱이죠. 근데 뭐 돈 많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전형적으로 돈 잘 안 모으고 그냥 막 쓰는 스타일인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떻게 죽든, 그리고 적당히 먹고 살 돈만 모으고 막 그런 주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근데 좋긴 하겠죠. 더 빵빵 쓸 수 있잖아.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멘탈이 나갔어요. 좀 꼰대 회사 나한테 연락 많이 오고 이번 주만은 그래서 아까 전화통화도 했는데 다행히도 좀 이렇게 친구 만났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멘탈을 조금 추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애기 같아요. 애기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이건 나름 꿀팁일 수 있는데 일단은 회사와는 결국엔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협상 관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꼰대들 같은 경우는 되게 권위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좀 애기 같거나 이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좀 더 약해 보이니까 더 이제 못되게 굴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가시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런 회사는 꼭 피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고, 이제 내일 이제 집중 코칭을 좀 할 생각입니다. 내일 수업 때 보는데, 네, 안 그래도 이런 문제 터질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경고를 한 50번 넘겠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딱 보면, 이 친구를 딱 보면 얘는 지금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고, 보통 얘기하고 보통 거의 90% 이상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좀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많이 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래도 면접 보면서 실력 늘게 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꼭 스펙이 좋아서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꼰대 회사에서 약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좀 힘든 게 이력서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데 이력서 문제 아니고요. 그냥 운의 문제. 왜냐면 객관적으로 은채나 민수나 보통 전공자 아닌 애들 대부분인데 얘네들 지방대고, 근데 성균관대 지방대가 왜 며칠 만에 안 되냐. 은채는 하루 만에 됐거든요. 하루 만에 되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이에요. 약간 어느 정도 운도 있어요, 구직은. 근데 운보단 운의 확률을 많이 높이는 건 실력이에요.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건 운인데, 그래서 뭐 같이 미팅을 했어. 그럼 이 사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좀 제가 찝은 단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고쳐서 갈 거예요. 근데 많이 그랬어요. 조연이 2기 조연 팀원 같은 경우도 경력이 1년인가 2년 있었는데 얘가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반 다른 친구보다 구직이 좀 더 힘들 정도였어요. 고려대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인서울 캠퍼스, 그것도 공부 잘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반면에 인섭팀원 같은 경우는 지방대 비전공자예요. 자기는 자기 학교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저는 모르는 학교였어요. 근데 얘는 그냥 학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다 뚜까 패고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시장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얘는 예언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어째 잘 됐어요. 잘 됐어. 아무튼 그 성균관이라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대기업엔 유리하긴 한데 진짜 지금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 당장 뽑아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명문대건 아니고 그렇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네, 아무튼 꼰대 회사 얘기 좀 해드리자면 특히 개발 PM이 회사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2단계로 했대. 하루에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이게 대표 면접이 뒤에 있고 개발 PM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개발 PM이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개발 전부 다 관리하시는 분은 CTO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CTO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개발 PM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대표님한테는 이 질문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되게 권위적이란 얘기죠. 애초부터 대표님한테 이 질문 하면 너 큰일 나 이거잖아 지금. 그런 게 어딨어. 개발 PM한테 하는 질문 대표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기술 관련돼서 개발 PM이 아는 게 있고 대표한테 뭐 예를 들면 복지는 어떤데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계약은 언제 하고요? 저 얼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말 못하는 회사는 걔 거지 같은 회사죠. 그래서 제가 그냥 병신이라 그랬죠. 병신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 아니 병신을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병신 같은 회사 왜 이해를 해? 왜? 그 사람들이 뭐 사회에 일찍 진출했고 돈 좀 벌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 많은데 그냥 그 사람은 고용주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고용주와 나는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일 뿐이지 이 사람의 상하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게 프리랜서인데, 그리고 막 저는 뭐 평생 직장 이런 거 애초에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오히려 상황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라서 오히려 프리랜서인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강한 거예요. 보통 보면 그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뭐 평생 직장 남한테 의지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내가 나대로 딱 그 잘 사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좀 냉정하게 그 상황을 보고 살면은 생각보다 저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멘탈도 약하고 세원이가 뭐 여러모로 아무튼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힐링 캠프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힐링 캠프보다는 코칭을 좀 해줘야 돼요. 아무튼 세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저는 괜찮은 회사가 안 나타나죠? 세원이가 그러면서 꼰대 회사 너무 많이 봐서 힘들어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세원이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설의 얘기를 합니다. 설의 얘기 해볼게요. 설의가 구직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 회사가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뺀질뺀질돼요. 이제 근데 은채처럼 아주 극초기 스타트업에 가게 됐고요. 극초기 스타트업인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까지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근데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됐어요. 은채처럼 운이 좀 좋아요. 전 얘 좀 오래 볼 줄 알았는데 면접 12곳에서 일단은 1차 서류에서 괜찮다고 연락이 왔고 그 중에서 3곳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2곳에서 연봉 다 맞춰주겠다고 했대요. 그 중에서 이 회사가 강남에 있고요. CTO 분이랑 개발자분 같이 오셔서 면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 설회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그 회사에서 지향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좋아했다고 했고, 그리고 수습 3개월 하고 맥북 프로 지원해준다. 근데 이런 장비 같은 거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 맥북 프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저 신입 때 생각하면 와 얘네들 미쳤어. 연봉은 3,000대 중반이고요. 이 친구가 지방대 비전공자입니다. 지방대 전공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비전공자일 거예요 아마 설애가. 그리고 뭐야 이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누구 언급을 해야 돼가지고, 그럼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막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투자자가 있단 얘기예요, 뒤에.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신사업 쪽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 극초기라 아이디어를 좀 더 같이,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수습 때는 조금 삭감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실제로 계약했을 땐 더 많이 준다고 얘기까지 하고, 연봉면에서 되게 쿨해서 좋아 보였고, 대표도 CTO가 초등학생 때부터 개발해서 모든 언어를 할 줄 안다 했는데 매일 뻥치시네. 거짓말쟁이. 약간 허세가 있네. 언어가 존나게 많아요. 언어를 몇 개 안 해봐서 저래. 언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300개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뭘 다 해. 뻥치시네. 아니면 얘가 그냥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허세가 많은 타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필드에 나가면 연봉 1억 8천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뭐야, 나랑 나이도 비슷하네. 그래, 이런 사람 은근 많다니까.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 그리고 대표랑 한 2번 망했기 때문에 이젠 안 망한다, 이런 말도 하셨대요. 맞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관점과 우리나라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실리콘밸리는 그 2번 이상 평균 성공한 창업자들 보면 2번 이상 실패를 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보지 않고 경험자라고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자라고 보고 한두 번 실패하면 이제 막 개 그지같이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아무튼 CTO가 꽤 커리어가 실력이 있어 보여서 좋았대요.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날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설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수습기간도 거의 연봉도 되게 조금 깎아요. 되게 조금 깎아요. 예. 그러니까 연봉에서 200을 깎는 거예요. 수습기간 동안 거의 안 깎는 거.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15만원 차이 날라나?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원 깎는 거죠. 얘가 제시한 연봉에. 장비 지원 괜찮고, 식대까지 지원해주고, 식대는 보통 다 지원해줘요. 식대 안 지원해주는 것 같아도 뭐 10만원씩 추가로 줘요, 보통은. 대표와 CTO 둘 다 연봉면에서 쿨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꼰대 느낌 전혀 없고, 존중해주고, 기획설계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고, 팀장님과 비슷한 스택을 가진 CTO 노하우 및 조언이 업무면에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디서 감히 날 들이대. 농담이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저는 많다고 봐요. 물론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인데, 항상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도 비교 대상이 없다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그 난다긴다는 뭐 이렇게 막 유명하다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걔네 작품이 우리 작품은 비교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약간 비주류 감성이 있어서 지금 그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우리가 잘 가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세련미가 없죠. 대표가 저라서 세련미가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비주류로 살 거예요. 아무래도 새로 빌딩하는 팀이기 때문에, 팀빌딩하는 팀이기 때문에 워라밸보다 바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탐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설애가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걸리는 부분은 이제 은채가 간 초기 스타트업 회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진행 중인 서비스가 없고, 이제 새로 이제 하고 있는 거 팀빌딩 하는 팀이라서 이제 복불복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라는 면에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불안한 감에 있어서, 일단은 그 부딪혀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면은, 부딪혀 보기 전에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가보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본금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나?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 내일. 다시 물어볼게요. 자본금 얘기에, 투자도 많은 곳에서 받았네요. 자본도 문제 없었대요. 그리고 개발자를 총 6명 뽑을 거라 좀 프로젝트 좀 크게 갈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초기 좀 단단하게. 일단은 CTO가 실력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에는요, CTO랑 대표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제가 대표고, 팀노바도 제가 대표고, 그리고
그 여기서 약간 CTO격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제 그 노프 팀장 내가 노프 팀장이에요. 근데 네, 약간 지금 피곤해서 맛이 갔어요. 그 기계견 팀장이잖아요. 뭐 그런 역할을 서로 했는데 아이 사실상 내가 다 했지. 초반엔 강의만 해줬지. 아무튼 제가 CTO랑 대표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기경현 팀장이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건처럼 약간 초기에는 그 두 사람, 기경현 팀장님이랑 저랑 딱 있으니까 이게 팀노바가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회사에는 괜찮은 개발자들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해도 좋고, 물론 이제 경험이 더 있으면 좋은데 보통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팀노바 친구들이 진짜 신입인데 많이 받는 건데, 이 친구들이 경험 쌓이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얘기 막 수료자 얘기도 있고 막 정말 요새 너무 연락이 많이 와. 막 이것저것 연락이 많이 오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얘네들한테 막 퍼져요. 막 연봉도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직한 사람도 있고, 진짜 막 징그러워요. 내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아니까, 이거를 일반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아무튼 설에 많이 축하하고요. 내일 또 축하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은채가 지금 회사에서 출근한 지 5일 됐대요. 아직도 제가 취업한 게 어색하대. 네, 또 오두방정을 떨죠. 근데 얘가 약간 그래. 약간 비글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은채가 좀 비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신없어요, 얘 옆에 있으면. 톡톡 튀고 되게 매력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취업한 게 어색해요. 크크크크. 뭐 아직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확 느껴져요. 책임감이 확 느껴지고, 월요일에 아이디어 내고 화요일부터 개발 시작했는데 민수랑 아직 큰 시행착오는 아니지만 서로 노력해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동기니까. 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진짜 유유 감사해요. 회사에 익숙해지고 민수랑 취업 특강하러 갈게요. 그 전에 월급 인증은 월급 받으면 바로 해드립니다. 흐흐흐. 예, 정신없죠. 예, 되게 꼴보기 싫어요. 농담이고 재밌어요. 얘랑 있으면. 매력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뺀질뺀질 돼가지고 제가 수업 때는 많이 혼냈어요, 사실은. 근데도 막 정신없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성장해서 진짜 CTO에 걸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정말 그 어떤 회사든 CTO로 가도 무색할 만큼. 아니면 꼭 CTO가 좋은 건 아니고 개발자인데도 개쩌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포지션이 먼저가 돼야죠. 네, 성장하는 개발자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은채가 이제 나름 이제 회사 다닌 후기를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진이는 이제 병특한 친구예요. 보충력이고, 근데 이 친구가 잘릴 뻔했어요. 얘 좀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얘 막 개념 없이 해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는 보통 이제 나가서 좀 싸가지 없게 하거나 지잘난 맛에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제가 뭐 수업할 때랑 너무 달라지는 애들, 되게 꼴보기 싫은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면 돼요. 어차피 저도 연락 안 하니까. 제가 남한테 그렇게 아쉬운 그런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진이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얘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진짜 왜 혼났냐면 막 컨설팅을 요청하는데 무슨 전화로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연봉이 올랐거든요. 연봉이 한 400 올랐어. 얘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내가 알려준 대로 딜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와가지고 저 감사합니다 뭐 얘기라도 하고 뭐 이래야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지.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자기 위기 상황 있을 때만 연락하고, 위기 상황 있으면 연락하고, 전화로만 하니까 내가 3번째 빡친 거예요. 2번째까지 도와줬어요. 결과 다 좋았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는 씨발 막 그렇게 막 했죠. 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그랬다는 거지. 너는 씨발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와가지고 이제 그 던킨도너츠도 막 사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뺀질뺀질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재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나처럼 된다고 막 그런 생각했죠. 나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었어. 그게 있어요. 근데 형진이가 또 미워할 수 없는 그게 또 매력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병특 전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이 1년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년 한 2, 3개월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진짜 어엿한 프로 개발자가 됐네요. 뭐 그냥 애기 같았는데 처음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고 우여곡절도 많은 친구였는데 잘 훈련소도 갔다 왔네요. 훈련 갔다 오고 칼퇴도
특별히 뭐라 하지도 않고 얘가 잘렸거든요.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얘가 다행히 열심히 하겠다고. 왜냐 얘가 뺀질뺀질 된다니까. 내가 이래서 뺀질뺀질 되는 거 항상 제가 뺀질뺀질 되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얘가 어떤 회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전직을 했어. 전직이 뭐냐면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병특 쪽에서는 전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직이라 그러잖아요. 얘는 됐고. 그런데 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한 곳에서 이 친구를 약간 오자마자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또 뺀질뺀질 됐겠지. 칼퇴 막 하고. 그러니까 군인이 일반 그런 직장인들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처럼 막 칼퇴하고. 근데 칼퇴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한 만큼 계약하고 일 잘한 게 좋은 건데, 탄력 근무를 한 게 아니라면 칼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탄력 근무 하셨으면 칼퇴해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팀노바 친구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고연봉으로 들어갔으면 그거만큼 소화를 해야 된다. 그걸 소화 못하면 그 다음 연봉에서 고연봉을 부르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통 칼퇴를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일단은 초반 한 3개월까지는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얘가 초반부터 들어간 지 몇 주 안 된 상태에서 막 계속 칼퇴했나봐. 칼퇴보다 대충 했겠지. 모르죠. 이 센스는 좋고 똑똑한 친구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좀 뺀질뺀질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 좀 무시해가지고 제가 좀 혼내요. 근데 그런 것만 고치면 참 괜찮은 재능과 그런 걸 가진 친구인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고 통보 받았는데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잘 얘기해가지고 버텼대요. 이렇게. 그래서 야근하면서 수습 기간에는 안 잘리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좀 해준 거지 또. 그러니까 그쪽에서 좋아한 거죠. 근데 병특 회사가 그렇게 수평적인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군복무 대신 하는 건데, 그래도 군대에서 그냥 경력 안 쌓이는 것보다 경력 쌓이면서 군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병특은 조금 이렇게 지금 다른 친구들처럼 막 되게 좋은 회사 가긴 조금 힘들어요.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연초쯤에 다른 이기 형들이랑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잘하고 있다고. 이기 친구들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이기들이 어떤 애들은 진짜 막 지 혼자 잘나가지고 막 이런 애도 있는데, 반면에 이런 친구들 보면 되게 기특하고 좋죠. 아무튼 이번 주도 아니야. 이게 한 이틀, 오늘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가? 이틀인가 하루 만에 있었던 일 다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중도 포기한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많이 본 친구예요. 그래서 몇 번 상담도 해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기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이 왔는데, 덕분에 잘 됐대요. 지금 잘 됐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은 얘기 못하겠는데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누군지는 안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포기한 친구 중 한 명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메일도 왔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해도 잘 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수료자만큼의 애정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워낙에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상담도 했던 친구라 잘 되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무튼 팀노바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이슈는 이렇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제가 좀 쉴까 고민 중입니다. 한 금요일은 할 것 같은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을 좀 쉴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연말이고 제 마지막 30대 초반이라 지금 약간 우울해요. 좀 우울하고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때는 좀 쉬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에 뭐 하나 찍을런지 아니 모르겠네. 아마 다음주 한 금요일쯤에 다시 또 이슈를 할게요. 근데 우여곡절 진짜 많아요. 막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20일이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연락 되게 많이 와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메일로 사연 오는 거 빼고 뭔가 되게 많이 와요. 이게 하나하나 대충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 얘기 하나하나가 다들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답변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는 문자를 빼고 지금 카톡만 보여드린 거고, 막 문자로 온 것도 있고, 일주일에 막 연락을 진짜 많이 받을 땐 100건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아무튼 제가 다음 주는 조금 뜸해져도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